밤꽃 냄새 가득할 것 같은 어두침침한 방구석에서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어느 한 도인이 모니터를 보며 오글거리는 연기를 합니다. 절망적인 기후변화 뉴스를 보고 너무 괴로웠다며 약간 째려보더니 똥을 싸러 갑니다. 급동인가 봅니다. 볼일을 다 봤는지 뭔가 자료를 찾아보는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책 읽는 모습을 찍으면 멋이가 있겠지? 라는 듯 과학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책 몇 권을 그냥도 아닌 면밀하게 보고선 평평지구와 온난화 부정론자는 수준이 같다는 주장을 하며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건 평평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못 배운 개 BS인데 온난화 부정론자들도 똑같다는 뜻으로 본질적인 이야기를 착한 척 포장하면 사람들은 좋아를 한다는 걸 이 마음씨 착한 분은 매우 잘 알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기후파리들은 가만히 보면 마치 누군가가 시킨 것 마냥 온난화를 부정하는 것과 평평지구를 항상 엮어서 말합니다. 사실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패턴으로 검색만 하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다들 눈치채야 합니다. 정답 이전에 오답 노트로 온난화 부정론자들을 디스하겠다 말하며 엉터리 과학 시간이 시작됩니다. 떨어진 윌리엄슨이라는 바람잡이 말레이시아인이 면적당 태양 입사 에너지가 CO2 복사 강제력보다 높기 때문에 태양이 원인이라고 약을 칩니다. 여기서 복사 강제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태양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복사 에너지의 변환값을 정량화, 즉 수치화한 것으로 사실 이 복사 강제력이라는 것 자체도 엉터리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밤꽃 스멜람은 윌리엄슨이 데이터를 왜곡해서 말했다며 태양 복사 에너지의 기본 수치가 높지만 260년 동안 태양 복사의 변화는 미미했고 CO2의 복사 강제력이 커졌기 때문에 온난화의 원인은 CO2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기후변화를 주는 여러 요소들은 배제하고 온도 변화와 CO2의 값만으로 계산된 복사 강제력의 계산법은 관측을 통한 측정이 불가능하다 하여 이론적으로 계산된 것이라 IPCC에서 처음부터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프레임 강성, 열 효율, 타이어 종류, 무게 배분, 공기 역학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것을 배제하고 오로지 엔진의 데이터만으로 비교한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6기통의 엔진이라도 성능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난다는 이야기와 비슷한 겁니다. 누가 봐도 어설픈 바람잡이 수법으로 어떤 BS가 BS 같은 주장을 하면 그걸 학자인 척 하는 사람이 나타나 부정하는 기초적인 정치법입니다. 지구의 태양 복사 에너지의 입사량 계산법도 웃긴 게 지구는 자기장으로 감싸져 있고 자기장 맵에 따라 실질적인 입사량은 천차만별이며 태양 복사는 그냥 들어오는 것뿐 아니라 고층대기에서 화학적 기작을 통해 조절됩니다. 거기다 지구 지표면의 종류에 따른 에너지 흡수량도 달라지는데 쉽게 말해서 땡볕 아래에서 검은 옷과 흰색 옷의 에너지 흡수량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로 복사된 에너지 값은 당연히 지표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태양 복사의 입사량의 평균값도 온난화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평균값이 아닌 어디에서 어떻게 온도가 올랐고 그게 무슨 작용을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애초에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량도 지구의 공전과 자전 그리고 거리에 의해 달라지는데 이런 모든 걸 싹 누락시키고 태양 입사량의 평균값과 이산화탄소와 온도 상승만을 기반으로 계산한다면 당연히 엉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과학적 상상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평지구의 오류를 이해하고 지구가 둥근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과학적 사고인 것으로 저렇게 정답만 쫓아가다간 뇌가리가 정지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상상하고 틀리고 배우는 게 과학적 사고입니다. 이어서 윌리엄슨은 지구 온도 상승의 원인이 도시 온도 상승이라는 일부러 틀린 답을 내놓고 밤꽃 스멜람은 북극에는 도시가 없는데 북극의 얼음이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시 온도 상승은 온난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훌륭한 답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북극에 공장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CO2의 농도가 높을 수도 없는 것으로 북극만 온도가 냅다 올라가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냥 BS입니다. 참고로 극지방의 탄소는 태양 복사와 지구 잔류 자기장이 화학적 융합에 의해 고열이 발생하고 대대기순환을 일으켜 빙하가 녹아 그 녹은 빙하 속 탄소가 발생되는 것으로 탄소는 생화학적 순환을 한다고 온난화 1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사의 온도 데이터를 불신하는 것을 가지고 평평지구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온도 데이터가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저스트 음모론과 무지함이라는 사고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그래프에 유의미한 다른 분석은 없을까가 아니라 이걸 부정하면 멍청한 사람이 되는구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다는 열렴순환이라 하여 밀도 차이로 심층순환을 하고 이로 인해 뜨거운 곳을 식혀주고 차가운 곳은 따뜻하게 순환시켜주며 바다가 대순환을 하면서 지구의 기후를 안정적으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바닷물의 밀도가 낮아지면 바닷물은 침강하지 않고 순환은 멈추게 되어 차가운 곳은 더 춥게 더운 곳은 더 뜨겁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평균값으로 대충 때려버리면 왜 극지방의 온도는 더 오르고 바다의 순환이 어떤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생각이 아닌 기후변화의 상승 곡선은 그저 절대불면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딱 봐도 정의연스러운 윌리엄 하퍼라는 바람잡이가 등장하는데 이건 그냥 말할 가치도 없는 총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칼 세이건 형이 등장하며 금성이 대표적인 끈적인 온실효과의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량이 지구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A와 B를 비교하려면 적어도 두 개체의 환경이 같아야 하는데 금성에는 자기
자기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자전이 공전보다 느립니다. 쉽게 말해서 금성의 하루가 인륜보다 길다는 것으로 애초에 지구와 금성의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쌩까고 저스트 이산화탄소량만으로 비교하는 건 과학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름의 괴랄한 계산법이 나오는데 다 의미가 없는 헛짓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구의 기후변화가 그렇게 단순화해서 계산이 가능하다면 극지에 가서 관측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금성의 자기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지구와 비교가 불가능한 환경으로 금성은 온난화를 설명하는 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꽃 스멜람은 되다하는 개 제이 같은 책 말고 중학교 지구과학 책을 보면서 과학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과학자나 예술인 빙의에서 머가리털을 단발로 기르는 사람들을 거르시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과학자는 보통 이런 느낌입니다. 밤꽃 스멜람은 잘 알지도 못하는 기후파리 강의하지 말고 하던 수학이나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리도 하는 것 같던데 이상한 탄소는 왜 대기 중에 계속 박혀있다고 가정하는지 물리 쪽도 살짝 수상합니다. 거기다 그 영상의 댓글들도 진짜 오글거려서 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 엉터리 영상에 대해 반문하거나 오류를 찾는 인간은 하나도 없고 그저 서로 과학자 빙의해서 빨아주면 막 잘난 척하는 BS들 천지입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인재가 아닌 천문현생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기후는 앞으로 오히려 추워질 겁니다. 다음은 다시 돌아온 책발이 유튜버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전기차를 타고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할 것 같은 캐릭터가 등장하며 제이슨을 소개합니다. 이제 책팔이 유튜버는 네임드 과학자를 소환하며 어설픈 과학 설명은 포기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이론은 모르겠고 이렇게 쩌는 과학자들이 주장했으니 무조건 맞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먼저 제이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제이슨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미 연방정부의 과학기술 자문단으로 미 국방부, 에너지부, CIA, FBI 등이 의뢰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정치적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연구비는 많이 필요하고 돈을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시키는 거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2019년도 트럼프가 제이슨을 해체하려고 해체각을 보자마자 열심히 빨아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제이슨은 이 정도면 과학계라 불릴만 하지 않을까 하는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와 여러 과학자들이 참여한 단체입니다. 그런 지리는 단체가 1979년 4월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기후에 대한 장기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우리 책팔이 유튜브는 호들갑을 떨지만 그 보고서의 내용은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 효과를 설명한 보고서로 지금처럼 몇 년 후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런 괴랄한 소리는 없습니다. 대기중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실 효과를 예상했다고 마치 지금의 온난화가 저스트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선동하지만 그 보고서의 내용에는 해수에 의한 변화와 영향 그리고 기후학은 매우 복잡한 원인과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와 관측이 더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온난화는 무조건 이산화탄소 때문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자답게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 서술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육지와 대기 사이의 열과 습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1970년도만 해도 기술 부족으로 심층 해류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과학자라면 내피셜로 때려 맞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심층 해류 관측은 1970년도 초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북대서양의 버뮤다섬 근처의 200km의 해역에 집중하여 해양학 역사상 처음으로 해류, 수온, 염분 등의 자료를 4차원적으로 약 2년간 수집하는 모듈을 수행하여 급격한 해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모든 해역에 심층 해류가 존재한다고 판단했기에 해양 컨베이어 벨트의 개념이 이때 탄생된 것입니다. 지구의 기후변화는 오로지 이산화탄소 때문이고 바다는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뭐 듣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겠지만 아무리 쩌는 과학자들의 집합이라 하더라도 1970년도의 과학기술의 한계 때문에 그것이 지금의 기후변화를 설명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자기는 언급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책팔이 유튜버는 이 정도 스케일의 과학자들이 주장이면 무조건 맞다고 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영상의 내용은 정치적인 내용으로 국립과학 아카데미가 내린 결론이라면서 떠드는데 그 시기가 1970년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을 소환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환경보호를 위해 힘써온 천사 같은 대통령이라 연출하지만 1970년대는 그 유명한 오일 쇼크가 2번이나 터진 기간이었고 당시 미국은 석유 소비를 줄이려고 1977년 정부 소속 에너지부를 발족하여 1978년 전국에너지법을 실행했으며 당시 석유 부족으로 인해 미국 일부 지역에선 홀수 짝수 배급제를 실시하기까지 했습니다.
1979년 7월 15일 카터 대통령은 실내 위기 연설에서 석유 수입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려는 계획을 설명하며 시민들에게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팔이 유튜버는 책 한 권 달랑 읽고는 잘 알지도 못하는 기후과학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1970년대 오일 쇼크는 정치, 역사,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걸 왜 모르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오일 쇼크는 간단하게 석유 수출국의 문제로 원유가 부족해진 사건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앞서 언급한 제이슨의 보고서도 1979년으로 잘 생각해보면 그것이 미국을 지키는 게 맞았던 겁니다. 1편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가를 조절하고 그 결과가 기축통화를 안정시켜 결국 인류에 평화를 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선동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잡종들은 그런 큰 목적과는 상관없는 종자들입니다. 이어서 로널드 레이건을 예토전생시키며 환경위원회를 해산시켰다고 나쁜 인간처럼 묘사합니다. 70년대 중반부터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살아가던 소련은 슬슬 박살낼 때쯤 오일 쇼크로 국제 유가는 급등하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길 공산주의 체제 붕괴가 목표라서 레이건 행정부는 국제 유가를 어떻게든 끌어내릴 필요성이 있고 그 방법은 유가 선물 시장과 사우디의 증산을 계획했다고 했지만 사실 공산주의와는 상관없고 그냥 기축통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유가 하락이 고착되어 돈이 부족한 소련은 돈을 빌려 쓰는 조건으로 동유럽 전체를 민주화시키는 건데 그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1년 제국은 해체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유가 하락을 겐세히 할 이상한 단체를 그래서 삭제시킨 겁니다. 이렇게 석유에 대한 이야기는 끝도 없지만 여기까지만 들어도 레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게 별로 없는 책팔이 유튜버를 이해해주며 넘어갑니다. 약간 더 추가해주자면 미국은 당시 인플레를 겪었고 인플레는 양적 완화에 의한 거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양적 긴축으로 경제를 박살내서 다시 한번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 하락을 위해선 쉽게 말해서 기업을 지원해줘야 했고 이로 인해서 미국의 빈부의 격차는 크게 되었습니다. 슬슬 유가 하락 작업으로 소련이 망가지려 할 때쯤 레이건 대통령은 다시 기후파리에 준비를 합니다. 그걸 책팔이 유튜버는 여론이 어쩌고 BS 같은 소리를 합니다. 이후 부시도 등장시키고 개소리는 계속되는데 석유 관련 영상은 따로 만들 예정이라 패스하겠습니다. 그 지겨운 IPCC는 전세계 과학자들이 총 출동해서 연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성원은 34명 정도로 작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195개 회원국의 3천여 명의 전문가들과 관측 결과를 검토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1편에서도 언급했지만 4차 보고서에서 개소리를 해서 IPCC 의장이 사퇴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호들갑 떨면서 말한 것 치고는 BS 같은 조직으로 우리 라젠드라 파차우리 의장님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하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기후파리들은 처음에 온난화라고 선동했지만 급격하게 추운 지역이 생겨나자 기후변화라고 은근슬쩍 바꿉니다. 그리고 강한 선동을 위해 기후위기로 바꾸며 호들갑 떱니다. 여러분, 지구는 안 망합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 지구의 세차 운동으로 인한 기울기 변화, 태양의 지작이 역전, 그리고 지구의 자기장 약화, 해수순환, 태양 복사 유입에 의한 화학적 작용 등등 이 외에도 수많은 가능성은 다 쌩까고 기후변화의 원인이 저스트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과학적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편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소개하며 끝이 납니다. 역시나 댓글에는 K대 엉터리 과학자가 책팔이 유튜버를 빨아주는 댓글을 답니다. 참고로 지편 네트워크의 키워드는 여성과 정치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리석은 2명의 유튜브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저스트 이산화탄소라고 주장하면서 정확한 메커니즘은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잡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선동하거나 유명한 과학자를 소환하여 선동합니다. 또한 그들은 기본이 되는 상식을 갖추지 못해 몇 권의 책을 읽고 세상의 진리를 깨우친 것 마냥 설칩니다. 기본적인 경제 지식, 간단한 역사적 사실, 중학교 수준의 과학 지식도 갖추지 못한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 영상으로 선동하며 온난화에 대한 이상한 도덕심까지 심어줍니다. 거기다 가장 큰 문제는 자유롭게 상상하고 틀리고 분석하고 수정하며 키워야 하는 과학적 사고를 붕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학 지식을 강제 주입하고 생각이 다르면 혐오하고 무시하며 정치질합니다. 그리고 무지한 대중은 이걸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과학은 협의하는 게 아닌 관측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들의 필수 서적들 중에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연구, 교훈, 교의라는 뜻을 가진 탈무드는 가르침의 반복이라는 뜻의 미시나라는 요약본과 질문하고 토론하는 내용을 주석으로 달아놓은 게마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애초에 한 가지의 답이 아닌 여러 가지의 답과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배우며 언제나 습관처럼 다양한 과학적 사고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상상하고 틀리고 수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후변화는 인재가 아닌 천문현상에 의한 자연현상입니다. 콘업은 B급 퀄리티의 마이너한 채널로 유튜브의 규정을 준수하며 선비주의적 성향을 지향하고 분석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이 비판적이고 거친 영상으로 성향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콘업의 모든 영상을 패스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